늦은 오후의 햇살이 거실 장판 위로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은자는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뜨개질 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예전만 못했다. 바늘이 자꾸 헛나갔고 실이 엉키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 반복되는 동작이 좋았다. 바늘을 쥐고 있으면 적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벽시계가 느릿하게 오후 3시를 알렸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은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문득 2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11살 손자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계단을 타박타박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방학 내내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부모님이 모두 바빠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오랜 세월에 닳아 있었다. 은자의 눈이 커졌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그건 어디서 찾았니?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2층 다락방 구석에 있었어요. 낡은 이불 밑에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상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상자는 10년 전 남편 정만수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여름 그녀가 직접 다락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던 물건이었다.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고 싶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은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상자 표면에 닿자 먼지가 희미하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햇살 속에서 먼지는 작은 별처럼 반짝이며 떠다녔다. 이건 내 할아버지 거야.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겨우 3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저 사진 속에 미소 짓는 노인, 엄마가 가끔 이야기해주는 따뜻했던 사람, 그 정도의 희미한 잔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녹슨 소리를 냈다. 상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의 테이프들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남편의 정갈한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맑음 1995년 4월 2일, 봄비 1995년 5월 20일, 장미가 피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누렇게 바랜 라벨에는 199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아마도 트럭 안에서 흔들리며 적었을 것이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카세트 테이프인가요? 민준이는 요즘 아이들답게 카세트 테이프를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에게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이 전부였다. 그래,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녹음하던 거야.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플라스틱이 차가웠다. 그리고 가벼웠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물건 안에 그녀의 지난 30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잠깐만요. 그는 다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은자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상자 속의 테이프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총 32개 남편이 장거리 운전을 하며 남긴 목소리들이었다.
어떤 테이프는 겨울 첫눈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것은 당신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각각의 라벨을 보며 은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시절이 떠올랐다. 젊은 날의 그녀와 남편 좁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 남편은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을 시작했고, 때로는 일주일씩 집을 비우곤 했다. 외로웠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그녀는 좁은 집 안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때 남편이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녹음이었다. 매일 밤 휴게소나 트럭 안에서 그는 작은 녹음기에 대고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이거 아직도 작동해요. 민준이가 계단을 내려오며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낡은 라디오 겸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려 있었다. 은자는 그것을 보고 놀랐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남색 플라스틱 몸체의 은색 버튼들, 스피커 부분에는 작은 흠집들이 나 있었다. 이것도 같이 있었어요. 건전지를 넣어봤더니 불이 들어와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테이블 위에 라디오를 놓았다. 그리고 1995년 봄,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었다. 은자는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손자의 작은 손가락이 재생 버튼에 닿았다. 딸깍 버튼이 눌렸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지직, 지지직. 오래된 녹음 특유의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은자 씨 거실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남편 정만수의 목소리였다. 10년 만에 듣는 그리운 목소리, 부드럽고 낮은, 언제나 그녀를 은자 씨라고 다정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 오늘도 잘 버텼죠? 테이프 속에서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머니, 이게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고속도로 옆 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집에 가면 우리 같이 벚꽃 보러 갈까요? 아이들도 데리고요. 은자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1995년 봄, 남편이 이 녹음을 남기고 집에 돌아왔던 그 주말, 그들은 정말로 가족 모두 함께 벚꽃 구경을 갔었다. 아이들은 꽃잎을 모으며 웃었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었다. 은자 씨,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저는 휴게소에서 라면 먹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끓여주는 라면이 더 맛있어요. 집에 가면 또 끓여줘요. 민준이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소리만으로 느껴지는 할아버지의 온기가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지금 이 거실에서 할머니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햇살이 더 낮게 기울었다. 먼지는 여전히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10년 전 봄날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은자 씨, 내일도 또 녹음할게요. 매일매일 당신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제가 곁에 있는 것처럼. 테이프가 끝나며 찰칵 소리가 났다. 정적이 흘렀다.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다른 테이프도 들어봐도 돼요?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상자 속의 테이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32개의 목소리, 32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들어보자. 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들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거실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테이블 위의 낡은 상자는 더 이상 먼지 쌓인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열린 기억의 문이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음 테이프를 꺼냈다. 1995년 여름. 장마라고 적힌 테이프였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딸깍. 1995년 여름. 장마라고 적힌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지직 잡음 뒤로 뒷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은자 씨, 오늘은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천천히 운전하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마치 옆에서 직접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은자는 소파에 깊이 기대 앉았다. 민준이는 바닥에 앉아 라디오를 응시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간이 좀 심했지만 당신 없으면 싱거워요. 테이프 속에서 남편이 웃었다. 낮게 울리는 웃음소리. 은자는 그 웃음을 기억했다. 항상 배시시 웃으며 그녀를 놀리곤 했던 남편. 요리 솜씨가 형편없었던 그녀를 대신해 남편이 자주 주방에 섰었다. 아침에 집 나올 때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한 그릇 먹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돌아가면 당신이 끓여줄 거 기다리면서요. 우리 은자 씨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요. 은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거짓말쟁이. 그녀가 끓인 찌개는 언제나 간이 들쭉날쭉했고 남편은 몰래 소금을 더 넣곤 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맛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언제나 맛있다고 했다.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은자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트럭 운전사였어. 내 할아버지는 장거리 운송을 했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때로는 강원도, 산골까지 화물을 실어 날랐지. 그럼 자주 집에 못 오셨겠네요? 그랬어. 짧으면 이틀, 길면 일주일씩 집을 비웠지. 그때 우리는 이 동네가 아니라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어. 내 엄마랑 고모가 어렸을 때였는데 둘 다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은자 씨, 오늘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큰애가 감기 걸렸다고 했잖아요. 약은 먹였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애들 둘 보느라 힘들 텐데. 미안해요. 이번 주말엔 꼭 일찍 들어갈게요.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놀아줄게요. 당신은 좀 쉬고요. 은자는 그날을 떠올렸다. 정말로 큰딸이 감기에 걸렸었다. 밤새 기침을 하는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 남편이 없는 밤은 유난히 길고 외로웠다. 전화기 앞에 앉아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었다. 남편을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도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매일 녹음을 남긴 것이다.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도 밤늦게 전화하면 당신 깰까봐 못하겠어요. 대신 이렇게 녹음으로 말 걸게요. 이거 들으면서 혼자 있어도 덜 외롭겠죠? 민준이가 상자에서 다른 테이프를 꺼냈다. 가을 운동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것도 들어봐도 돼요? 은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준이는 테이프를 교체했다. 딸깍.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자 씨, 오늘 큰애 운동회였죠? 내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화물 일정을 당길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나올 때 큰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긴장해서 그런 거겠죠? 당신이 잘 다독여줬죠? 우리 딸 달리기 했을 텐데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뛰었으면 됐어요. 은자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운동장 트랙 옆에 혼자 서서 딸아이를 응원했었다. 다른 아이들 아빠들은 모두 와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소리 지르며 응원하는 아빠들. 그녀는 외로웠다. 딸아이가 달리는 모습을 남편도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집에 가면 큰애한테 메달 만들어줄 거예요.
금색 색종이로 반짝반짝한 메달 만들어서 목에 걸어줄 거예요. 우리 딸이 최고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그는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메달을 만들어 딸의 목에 걸어줬었다. 딸아이는 그 메달을 한 달 내내 가슴에 달고 다녔었다. 민준이는 여러 테이프를 번갈아 들었다. 어떤 테이프에는 트럭 안에서 먹은 점심 도시락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어떤 테이프에는 길에서 본 풍경 이야기가 있었다. 은자 씨, 오늘 지나가다가 해바라기 밭을 봤어요. 엄청 넓은 밭에 해바라기가 가득했어요. 노란색이 정말 예뻤어요. 당신도 해바라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집에도 해바라기 한 그루 심을까요? 오늘은 첫눈이 내렸어요. 고속도로에 하얗게 쌓이더라고요. 조심조심 운전했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한테 꼭 돌아갈 거예요. 휴게소에서 붕어빵 샀어요. 당신 좋아하는 팥붕어빵이요. 근데 식어버렸네요. 집에 가면 다시 사줄게요. 뜨끈뜨끈한 거로요. 각각의 테이프마다 그날의 날씨와 하루 일과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 이야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가 트럭 안에서 들었던 라디오, 음악, 하늘에 떠 있던 구름, 모양. 은자는 깨달았다. 남편은 단순히 일상을 녹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그는 매일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있는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민준이의 말에 은자는 눈을 떴다. 손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랬단다. 내 할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사랑한다는 말도 쑥스러워했지. 근데 이렇게 매일 녹음을 남겼어. 나한테 들려주려고. 은자는 상자 속 테이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32개. 그것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32통의 편지였다. 목소리로 쓴 편지. 한 테이프에서는 남편이 노래를 불렀다. 은자 씨,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요. 그리고 어설픈 음정으로 당신은 모르실 거야를 불렀다. 음정은 자꾸 나갔고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은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테이프 속 남편도 자기가 부른 노래를 듣고 웃었다. 아, 이거 너무 못 부르는데. 하하. 그래도 마음은 알아주세요. 당신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또 다른 테이프에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엄마, 엄마. 나 아빠 트럭 탔어요. 어린 딸의 목소리였다. 아마 휴게소에서 잠깐 만났을 때 녹음한 것 같았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빨리 집에 와요. 은자 씨, 애들이 당신 보고 싶대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틀만 더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시절이 눈앞에 펼쳐졌다. 좁은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던 날들. 밤마다 혼자 잠들며 뒷자리를 만지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온 집안이 환해지던 그 순간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이런 녹음을 하셨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은자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한 2년쯤 했을 거야. 나중엔 우리 형편이 좀 나아져서 할아버지가 장거리 운송을 그만두셨거든. 대신 시내에서 짧은 거리만 다니게 됐지. 그때부터는 매일 집에 오실 수 있었어. 그럼 녹음은요? 그때부터는 안 하셨어.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굳이 녹음할 필요가 없었지. 하지만 은자는 가끔 아쉬웠다. 남편이 계속 녹음을 남겨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목소리를,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겨줬다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이 테이프들을 왜 다락방에 넣어두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요. 은자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멀리 치워뒀어. 안 보이는 곳에. 그러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요? 잊을 수가 없더구나. 테이프를 치워도 할아버지 목소리는 내 귓가에 맴돌았어. 결국 잊는 게 아니라 피하고 있었던 거야.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자 씨, 내일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항상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은자는 녹음 속 남편의 웃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시절의 봄이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봄은 여전히 따뜻했다.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은 어둑해졌지만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다. 라디오의 희미한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래된 목소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은자의 하루에는 작은 의식이 생겼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그녀는 부엌으로 갔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차짚을 우려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면 민준이가 이미 테이블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어느 걸 들을까요? 손자는 어느새 이 아침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상자 속 테이프들은 이제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정성스럽게 번호를 매기고 라벨의 글씨를 공책에 옮겨 적어뒀다. 은자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며 테이프들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한 테이프 위에 멈췄다. 1995년 5월 어린이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은 이걸로 하자.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라디오에 넣었다. 딸깍. 익숙한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자 씨,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큰애랑 작은애 데리고 어디 갔어요?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함께 못 가서 미안해요. 다음엔 꼭 같이 갈게요. 은자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혼자서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었다.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고 싶어 했고 그녀는 표를 끊어주고 옆에서 지켜봤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함께였다. 그녀만 혼자였다. 큰애가 요즘 자전거 배우고 싶어 한대요. 집에 가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보조바퀴 떼고 타는 거요.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요. 은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큰애가 자전거 배우고 싶어 했죠.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로 가르쳐 줬잖아요.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은자는 라디오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마치 남편이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근데 당신 기억해요? 큰애가 처음 혼자 탔을 때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났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놀랐는지.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은자는 상관없었다. 그저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은자 씨, 오늘은 비가 오네요. 우산 챙겼어요? 빨래는 안 해드렸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녹음 속 그날과 똑같은 날씨였다. 비 맞지 말아요. 당신 감기 걸리면 나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산도 챙기고 따뜻하게 입었어요. 은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텅 빈 공간을 향해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할머니는 대화하고 있었다. 10년 전 목소리와 지금의 응답이 시간을 넘어 만나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 할아버지가 듣고 있을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대답 안 하시잖아요. 아니야. 대답하고 있어. 여기 이 녹음이 바로 할아버지 대답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자와 민준이는 매일 아침 한 개씩 테이프를 들었다. 어떤 날은 봄 테이프를, 어떤 날은 여름 테이프를 들었다. 순서대로 듣지 않았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골랐다. 비가 오는 날엔 장마철 테이프를 들었다. 은자 씨 빗소리 들어요? 저는 이 소리 좋아해요. 특히 당신이 옆에 있을 때요. 빗소리 들으며 당신 손잡고 있으면 참 포근해요. 맑은 날엔 가을 소풍 테이프를 들었다. 오늘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래요. 구름도 예쁘고요. 이런 날 당신이랑 산책하면 좋겠어요. 손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좋고요. 은자는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요리를 할 때면 된장찌개 테이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나도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녀는 냄비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다. 당신 말대로 간을 좀 줄였어요. 그랬더니 딱 맞네요. 빨래를 넣을 때면 빨래 냄새 테이프가 떠올랐다. 은자 씨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 거 아세요? 당신이 빤 빨래 냄새 맡을 거예요. 햇빛 냄새 나는 이불 냄새 정말 좋아요. 은자는 빨래를 들어 코에 갖다 댔다. 햇빛 냄새가 났다. 남편이 좋아하던 바로 그 냄새. 당신 좋아하는 햇빛 냄새예요. 잘 말렸죠? 민준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울었다. 그런데 지금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슬픈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짓는 그런 미소.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테이프가 몇 개나 남았어요? 은자는 상자를 들여다봤다. 절반쯤 비어 있었다. 16개를 들었으니 16개가 남아 있었다. 아직 16개 남았구나. 다 들으면 어떡해요? 다시 들으면 되지. 하지만 은자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테이프를 듣는 순간이 두려웠다. 32개가 끝나면 더 이상 새로운 목소리는 없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며칠 후 은자는 겨울 첫눈 테이프를 꺼냈다. 은자 씨, 첫눈이 내려요. 하얗게 쌓이고 있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첫눈 오던 날이었죠? 23살이었던가.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눈 피하던 게 엊그제 같아요. 은자는 웃었다. 그날을 기억했다. 추운 겨울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옆에 낯선 청년이 우산을 내밀었다. 같이 쓰실래요? 그게 시작이었다. 당신 그날 우산도 없었으면서 나한테 우산 빌려주려고 했잖아요. 바보 같으니. 은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민준이도 따라 웃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첫눈 오던 날이었어. 버스 정류장에서 내 할아버지가 우산을 빌려줬지. 자기는 눈 맞으면서 로맨틱하네요. 그랬어. 바보 같았지만 로맨틱했지. 테이프는 총 32개였다.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은자는 이제 천천히 들었다. 너무 빨리 끝나버릴까봐 하루에 한 개씩만. 아침 찻잔과 함께. 은자 씨,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아,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엔 시장 가는 날이죠? 생선 살 때 신선한 거로 고르세요. 눈 똑바로 뜨고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당신 생일이라고 적힌 테이프도 있었다. 은자 씨, 생일 축하해요.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내가 집에 없어서 미안해요. 선물은 다음 주에 줄게요. 당신이 갖고 싶어 하던 거 샀어요. 뭔지는 비밀이에요. 은자는 그 선물을 기억했다. 남편이 사준 작은 금반지. 지금도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다. 이거요. 아직도 끼고 있어요. 당신이 준 거. 그녀는 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보았다. 햇살의 금빛이 반짝였다. 시간이 흘렀다. 테이프는 하나씩 줄어들었다.
25개, 20개, 15개. 어느덧 마지막 몇 개만 남았다. 어느 날 은자는 상자 맨 밑에 있는 테이프를 발견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이 테이프는 따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라벨에는 마지막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자의 손이 떨렸다. 이 테이프는 기억했다. 남편이 장거리 운송을 그만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이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마지막이요? 그래. 이걸 녹음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장거리 운송을 그만뒀어. 그 다음부터는 매일 집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녹음할 필요가 없었지.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들어볼까요? 은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보자. 민준이가 테이프를 넣었다. 딸깍.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엔 언제보다 조용하고 진지했다. 은자 씨, 이게 마지막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 달부터 시내 운송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더 이상 먼 곳에 안 가도 돼요. 매일 저녁 집에 갈 수 있어요. 테이프 속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사실 기뻐요. 이제 당신 얼굴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이렇게 녹음하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매일 밤 당신한테 말 거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은자는 찻잔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려서 차가 흔들렸다. 은자 씨,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나를 잊지 말아요. 목소리가 잠겼다. 남편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오늘 하루를 녹음할 거예요. 비록 목소리로만 남아있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은자 씨. 평생 고마웠어요. 테이프가 끝났다. 찰칵. 정적이 흘렀다. 은자는 테이프를 꼭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곁에 있었어요. 이 목소리들이 당신이었어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의 여름이 다시 돌아온 듯했다. 뜨거운 햇살과 매미 소리, 그리고 그녀 곁에 있던 남편의 웃음소리. 그는 정말로 곁에 있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목소리로, 숨결로, 기억으로. 은자는 상자 속 테이프들을 다시 정리했다. 32개의 목소리, 32개의 사랑. 고마워요, 당신. 이렇게 남아줘서.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을 기다리게 되었다. 학교 숙제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나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 테이프 들을까? 그러면 민준이는 달려가서 상자를 가져왔다. 아침에 듣는 것과 저녁에 듣는 것은 달랐다. 아침 테이프는 할머니 혼자 고르셨지만 저녁 테이프는 민준이가 골랐다. 오늘은 이거요. 민준이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적힌 테이프를 꺼냈다. 창밖으로는 여름,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테이프 속에는 겨울이 담겨 있었다. 은자 씨,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거리의 불빛이 참 예뻐요. 집에 가면 우리 같이 케이크 먹어요. 촛불 켜고 소원도 빌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테이프를 들으며 할아버지를 상상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람, 이제는 목소리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목소리였다.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익숙해졌다. 할아버지가 웃을 때 나는 흐 하는 낮은 웃음소리, 진지하게 말할 때 하고 생각하는 소리, 할머니를 부를 때의 다정한 어조.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제 익숙해요. 그래, 좋아졌니? 네,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 같아요. 은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없었다. 정확히는 3살까지만 함께 있었지만 기억할 수 없는 나이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늘 사진 속의 사람이었다. 움직이지 않는 미소, 말하지 않는 입술.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웃었다. 노래했다. 한숨도 쉬었고 때로는 코를 훌쩍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아이들 이야기 테이프를 골랐다. 은자 씨, 오늘 큰애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전화로 자랑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신나던지. 우리 딸 기특해요. 집에 가면 칭찬 많이 해줘야겠어요. 민준이는 물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그래. 내 엄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야. 우와, 엄마도 100점 맞았구나. 민준이는 신기했다.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듣고 있었다. 시간이 뒤섞였다. 30년 전 어린 엄마와 지금의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작은 애는 오늘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대요. 은상이래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우리 작은 애. 나중에 화가 될지도 몰라요. 작은 애요? 네, 고모야. 고모가 어렸을 때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단다. 민준이는 고모를 떠올렸다. 지금은 회사원이지만 집에 가면 가끔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고모 칭찬하셨네요. 그럼 내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 비록 자주 집에 못 계셨지만 항상 아이들 생각을 하셨지. 테이프 속 목소리와 현실의 침묵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없었지만 있었다. 목소리는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 할머니 곁에 앉아 테이프를 들었다. 할머니는 가끔 테이프를 멈추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날은 말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늦게 들어오셨어. 밤 12시가 넘었었지. 나는 잠도 안 자고 기다렸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지. 특히 밤에는. 근데 이 테이프들이 있었어.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사람을 데려오는 힘, 시간을 넘어서는 힘. 어느 날 밤 민준이는 혼자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은 녹음을 남기셨을까? 그냥 전화하면 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전화 대신 녹음을 하셨어요? 은자는 잠시 생각했다. 전화는 그때뿐이잖아. 끊으면 끝이야. 근데 녹음은 달라.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 있지. 외로울 때마다 들을 수 있고 보고 싶을 때마다 들을 수 있어. 아, 그리고 말이야, 전화는 내가 받아야 들을 수 있지만 녹음은 내가 준비됐을 때 들을 수 있어. 할아버지는 그걸 아셨던 거야. 내가 언제 외로울지, 언제 듣고 싶을지를. 민준이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테이프들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었다. 시간을 담는 그릇이었다. 사랑을 보관하는 상자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과 싸웠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 테이프 들을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비 오는 날 테이프를 골랐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은자 씨, 비가 오네요. 당신은 비 오는 날 기분이 어때요? 저는 좋아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비를 보면 잊혀지더라고요.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로 빗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인생은 날씨 같아요.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비가 와야 꽃이 피잖아요. 힘든 날도 그런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지나가면 또 맑은 날이 올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30년 전 녹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한테 말하고 계시니까. 그날 밤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졌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그리운 사람. 다음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은자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 지금도 함께 있잖아. 민준이는 라디오를 바라봤다. 거기서 할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자 씨, 오늘은 별이 참 많아요. 밤하늘 보세요. 저 별들처럼 우리도 반짝이며 살아요. 당신도, 저도 아이들도 모두 빛나는 별이에요. 맞아.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이 목소리 속에, 우리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속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펜을 들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썼다. 오늘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꼈는지. 민준이는 잠시 펜을 멈췄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별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로 남는다. 그는 이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혼자 앉아 듣고 계셨다. 민준이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할머니, 저도 같이 들어요. 그래, 이리 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와 손자. 라디오에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은자 씨, 나는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요. 혼자서도 집안을 잘 지키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강해요. 은자는 눈을 감았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늙어가요. 주름이 늘어도 괜찮아요. 머리가 하얘져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따뜻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그날 밤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여기 있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이 테이프들 속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 속에도. 할머니, 응,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할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소리로 말 걸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남을 수 있게요. 은자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래, 그렇게 해. 목소리는 마법 같은 거란다.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마법.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테이프는 끝까지 돌아갔다. 그리고 찰칵 소리와 함께 멈췄다. 하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대로 그들도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순간, 거실은 시간을 초월한 공간이 되었다. 민준이는 그날 밤 배웠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목소리는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라디오 옆에는 아직 10개의 테이프가 남아 있었다. 10개의 목소리, 10개의 만남. 할머니와 손자는 천천히 그것들을 들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며.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목소리는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다가 어느덧 겨울 초입이 되었다. 창밖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가 떨어지고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은자와 민준이는 그동안 29개의 테이프를 들었다. 상자 속에는 이제 3개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 3개를 꺼내지 않았다. 며칠째 그냥 두었다. 할머니 마지막 테이프들은 안 들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자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응, 조금만 더 기다리자. 왜요? 끝나는 게 아쉬워서. 민준이는 이해했다. 32개가 끝나면 정말로 끝이었다. 더 이상 새로운 목소리는 없었다. 물론 다시 들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처음 듣는 그 설렘은 다시 오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마지막 테이프들을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것들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정말로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은자는 창밖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눈이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민준아, 눈 온다. 민준이가 달려왔다. 와, 첫눈이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은자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이다. 오늘 마지막 테이프를 들어야 한다. 민준아, 오늘은 마지막 테이프를 듣자. 정말요? 그래. 첫눈이 왔잖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날씨야. 민준이는 상자로 달려갔다. 3개의 테이프가 남아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것들과 달리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할머니, 이거요? 은자는 그 테이프를 보자마자 알았다. 그것이었다. 진짜 마지막 테이프. 라벨에는 남편의 글씨로 12월 그날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 그걸로 하자.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었다. 테이프 케이스는 다른 것들보다 깨끗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아니, 딱 한 번 들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 그 후로는요? 못 들었어. 들을 용기가 없었거든. 은자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맙구나. 민준이가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었다. 딸깍.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언제보다 또렷하고 진지했다. 은자씨. 단 한마디였지만 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목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이게 정말 마지막 녹음이에요. 오늘은 12월 23일,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면 성탄절이에요.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테이프 속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은자씨, 나는 이 녹음을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들으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들으실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들으실지도 몰라요. 은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예감은 맞았다. 그는 정말로 먼저 떠났다. 그래서 이 테이프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언제 들어도 힘이 될 수 있게, 용기가 될 수 있게.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민준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은자씨,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됐어요. 30년.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한테 정말 많은 걸 줬어요. 사랑, 희망, 행복, 그리고 2딸. 테이프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고 따뜻한 웃음.
나는 당신만큼 잘하지 못했어요. 자주 집을 비웠고 당신을 외롭게 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곁에 많이 있어주지 못했고 미안한 게 많아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말이에요, 은자 씨.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즐거웠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녹음들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도 생각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워하는 것, 그것도 다 사랑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은자 씨, 당신이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은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이 목소리로, 이 녹음으로. 당신이 외로울 때 이 테이프를 틀어요. 그럼 내가 옆에서 말을 걸 거예요. 당신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들어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당신이 이걸 들을 수 있길 바라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당신이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은자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바람대로 그녀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은자 씨, 혹시 나중에 우리 손자나 손녀가 생기면 이 테이프를 들려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민준이가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위해 이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로, 기억으로, 마음으로 계속 남는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어준다고.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은자 씨, 마지막으로 약속할게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당신을 찾을 거예요. 당신은 내 영혼의 짝이니까. 은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당신도 나를 기억해줘요. 잊지 말아요. 가끔씩 이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줘요. 그럼 나는 행복해요. 당신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까.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울며 안고 있었다. 이제 안녕이에요, 은자 씨. 아니, 안녕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테이프가 끝나며 찰칵 소리가 났다. 긴 정적이 흘렀다. 은자는 한참을 울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렸다.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은자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라디오를 끄려다 멈췄다. 테이프는 끝났지만 라디오는 켜져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다. 괜찮아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이 깃들었다.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다. 가벼웠다. 이렇게 작은 것 안에 이렇게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내 할머니, 고마워. 이 테이프들을 찾아줘서, 할머니한테 용기를 줘서.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은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는 컸다. 여름 내내 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많이 자랐다. 키도 컸고 마음도 컸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으세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더 굵어져서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아니, 네, 지금도 함께 있잖아. 은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 있어. 할아버지는 여기 계셔. 이 테이프들 속에도 있고, 내 기억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어. 그리고 이제 내 마음 속에도 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요. 만난 적은 없지만 알아요. 은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라디오를 닫고 테이프를 상자에 넣었다. 32 개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젠 됐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다녀가셨어. 다녀가셨다고요? 그래. 이 석 달 동안 할아버지가 다시 우리 집에 오셨던 거야. 목소리로. 그리고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가신 거지. 민준이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먼지 쌓인 상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물 상자였다. 사랑의 보물, 시간의 보물. 할머니, 이 상자는 어디에 둘 거예요? 다락방에 다시 넣을까 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여기 거실에 둘 거야. 언제든 볼 수 있게. 은자는 상자를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다. 가끔씩 듣자. 할아버지 목소리. 잊지 않게. 그리고 기억하게.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저도 같이 들을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눈은 계속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깨끗하고 순수했다. 은자는 생각했다. 이 눈처럼 그녀의 마음도 이제 깨끗해졌다고? 1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변한 것이다. 슬픔은 평화로, 그리움은 사랑으로. 할머니, 배고파요. 민준이의 말에 은자는 웃었다. 그래, 뭐 해줄까?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내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은자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끓였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다. 집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간이 좀 심했지만 당신 없으면 싱거워요. 테이프 속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은자는 웃으며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이 정도면 딱 좋죠? 그녀는 허공에 대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준이가 밥을 차렸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뜨겁고 구수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나머지 2개 테이프는요? 응. 내일 들을까? 천천히 들으면 되지. 네. 하지만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테이프는 이미 들었다는 것을. 나머지는 보너스 같은 것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였다. 가로등 불빛이 눈을 비추었다. 은자는 소파에 앉아 상자를 바라보았다.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목소리로 기억으로 우리 안에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고마워요, 당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돌아와줘서.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서. 창밖으로 별이 떴다. 눈 덮인 세상 위로 별빛이 쏟아졌다.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녹음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갔다. 하얗게 덮였던 세상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다. 눈이 녹고 얼었던 땅이 풀리며 봄이 왔다. 창밖 은행나무 가지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갔다. 하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할머니 댁을 찾았다. 그리고 함께 테이프를 들었다.
32개의 테이프를 이미 5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봄 소풍 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은자씨, 오늘 길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노란 꽃이 정말 예뻐요. 집에 가면 같이 꽃 구경 가요. 은자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 테이프를 발견했을 때와는 달랐다. 그때 할머니는 울었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웠다. 미소를 지으며 듣고 계셨다. 할머니. 응,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테이프를 잠시 멈추고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이제 슬프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은자는 잠시 생각했다. 슬프지. 아직도 보고 싶고 그립고. 근데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아. 이제는 고마워. 이렇게 목소리를 남겨줘서. 이렇게 사랑을 기억하게 해줘서. 저도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고마워요. 민준이는 진심이었다.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소리로만 알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민준이는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하는 법. 며칠 후 학교에서 민준이는 국어 시간에 글쓰기 숙제를 받았다. 내 인생의 멘토라는 주제였다. 민준이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 대해 썼다. 내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안다. 할아버지가 남긴 목소리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다. 할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일 녹음을 남겼다. 그 녹음들을 들으며 나는 배웠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이거 정말 감동적이구나. 정말로 할아버지가 녹음을 남기셨니? 네, 선생님. 카세트 테이프로요. 32개나 돼요. 대단하시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아니? 네, 알아요. 선생님은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 보관해라. 그리고 너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계속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준 것처럼. 민준이는 그날 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빈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서 녹음을 해야 한다. 무엇을 녹음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전자제품 가게로 갔다.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몇 곳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아저씨, 카세트 테이프 없나요? 카세트 테이프. 그게 뭔데? 젊은 직원은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도 몰랐다. 민준이는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다 오래된 전자상가를 발견했다.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가게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다. 어서 오세요. 나이 든 주인 할아버지가 반겼다. 저 카세트 테이프 찾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요즘 보기 드문 손님이네. 잠깐만. 주인은 구석 선반을 뒤지더니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여기 있어. 빈 테이프지. 녹음용? 네, 맞아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찾지도 않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제 할머니께 드리려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테이프로 녹음을 남기셨거든요. 저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인 할아버지는 잠시 민준이를 바라보더니 웃었다. 그래? 착한 손자로구나. 좋아, 그럼 이거 공짜로 줄게. 네. 공짜요?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걸 찾는 손자라니.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민준이는 테이프를 꼭 안고 가게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녹음을 해야 한다. 집에 돌아와 민준이는 방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테이프와 할머니 댁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녹음기를 놓았다. 할아버지가 쓰던 바로 그 녹음기였다. 할머니께 잠깐 빌려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흔쾌히 주셨다. 민준이는 노트를 펼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테이프들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날 있었던 일, 그날의 기분, 그날의 생각. 민준이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 할머니 생각,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고마운 마음. 준비가 됐다. 민준이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시작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오늘은 할아버지 목소리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말이 술술 나왔다. 준비한 내용도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은 말들도 나왔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제가 골을 넣었어요. 친구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그때 문득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 알아요? 제가 할아버지 테이프 들으면서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제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생각도 하게 됐어요. 엄마한테도 자주 전화해요. 안부 묻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전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녹음은 계속됐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할머니한테 하고 싶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이렇게 녹음할게요. 할머니가 외로울 때 들을 수 있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할아버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셔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밖에 봄이 왔어요. 학교 가는 길에 개나리가 피었어요. 할아버지가 테이프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개나리요. 노란 꽃이 정말 예뻐요. 다음 주말에 할머니랑 같이 꽃 구경 가요. 민준이는 웃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더 맛있어요. 다음에 또 끓여주세요.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는 계속 이야기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저 요즘 할아버지 생각 자주 해요.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해요. 슬프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목소리로 기억으로. 민준이는 테이프를 멈췄다. 충분했다. 이 정도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는 몇 개의 테이프를 더 녹음했다.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담았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사랑 이야기.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민준이는 가방에 테이프들을 넣고 할머니 댁으로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우리 민준이.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요. 빈 카세트 테이프들이었다. 아니, 이제는 빈 것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들. 이게 뭐니? 제가 녹음했어요. 할아버지처럼 할머니한테 들려드리려고요. 은자의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얘가 내 들어보실래요? 민준이가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었다. 딸깍.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오늘은 할아버지 목소리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다. 손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남편이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손자가 그녀에게 하고 있었다.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테이프, 송민준이가 말했다. 은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테이프가 끝났다. 은자는 손자를 꼭 끌어안았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민준아, 네 할머니, 내가 이걸 왜 만들었니?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말로, 글로, 목소리로.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자는 다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다고?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녹음할게요. 할아버지처럼.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요. 할머니가 외로울 때 들을 수 있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으로 갔다. 봄꽃이 한창이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벚꽃이 하늘거렸다. 할머니, 저기 봐요. 개나리예요. 그래, 예쁘구나. 제 테이프에서 말한 바로 그거예요. 은자는 꽃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남편이 트럭을 몰며 봤던 그 꽃. 이제 손자와 함께 보고 있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셨어. 사랑은 이어진다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주는 거라고.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지금. 은자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해. 정말로.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도요. 할아버지는 계셔. 여기. 은자는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 엄마도 있고 고모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 그게 행복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어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리고 새로운 테이프 가져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민준이가 나간 후 은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민준이가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들었다. 손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은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비록 이별이 있어도 상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기억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 라디오 옆에는 두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남편의 테이프가 든 낡은 나무 상자. 다른 하나는 손자의 테이프가 든 새 플라스틱 상자. 과거와 현재, 할아버지와 손자. 두 세대가 목소리로 이어져 있었다. 며칠 후 딸들이 찾아왔다. 민준이의 엄마와 고모였다. 엄마,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테이프 이야기. 큰딸이 말했다. 우리도 듣고 싶어요. 아빠, 목소리. 은자는 두 딸을 바라보았다. 이제 중년이 된 딸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소녀들로 보였다. 그럼 함께 들을까?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은자가
아이들 이야기 테이프를 틀었다. 은자 씨, 오늘 큰애가 시험에서 100점 맞았대요. 딸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 사랑하던 아버지. 아빠, 큰딸이 흐느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은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항상 너희를 자랑스러워하셨어.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은자가 끓인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아빠가 좋아하시던 거죠? 그래. 맛있어요. 아빠, 생각나요? 식사를 마치고 작은 딸이 물었다. 엄마, 이 테이프들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디지털로 변환할까요?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대로 둘 거야. 왜요? 이게 좋아. 테이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고 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좋아. 디지털로 바꾸면 너무 쉬워져.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 근데 이건 달라. 정성이 필요해. 그 정성이 바로 사랑이야.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자는 홀로 침대에 누웠다. 10년 동안 혼자 잤던 침대.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테이프들, 목소리? 아니었다.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 표현하는 법, 기다리는 법, 그리고 떠나는 법. 남편은 먼저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 외로울 그녀를 위해 목소리를 남겼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손자에게까지 이어졌다. 은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평화로웠다. 지난 10년의 슬픔이 마침내 평온으로 바뀌었다. 봄은 계속 깊어갔다. 나무마다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자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봄 냄새가 났다. 그녀는 거실로 가서 라디오 앞에 앉았다. 민준이의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도 할머니 생각하며 이야기할게요. 손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자는 차를 마시며 들었다. 마치 손자가 옆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테이프가 끝나자 은자는 남편의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봄날의 약속이라고 적힌 테이프였다. 은자 씨, 봄이 왔어요.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해요. 손잡고 걸어요. 꽃길을 함께 걸어요. 은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손을 잡고 걷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걷고 있었다. 오래된 카세트 안에는 사랑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기록되고 있었다.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손자로, 그리고 손자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 사랑은 이렇게 이어진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마음으로.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새들이 노래했다. 꽃들이 웃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리고 우리 손자에게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게 해줘서. 라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거실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과거의 목소리와 현재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은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평안 속으로 빠져들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목소리로, 기억으로, 우리가 나누는 사랑으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그들도 언젠가 사랑을 배우고 표현하고 전할 것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순간으로. 은자는 조용히 잠들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목소리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봄의 소리, 사랑의 소리, 영원의 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스쳤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을처럼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노을빛 사연이었습니다.